나 수석실장 됐어요. 방도 생겼어. 드디어 꿈을 이뤘네. 다시 들어갈 필요 없어. 네? 최사라 수석실장, 당신 해고야. 변호사님. 야, 대박이다. 헐. 내 말 맞지? 그러니까. 야, 내가 뭐랬어? 야, 내가 배불했잖아. 안 되지, 저 진짜. 차은경 변호사님이 절 부당해고하셨는데 정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신 건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최 실장은 회사 해고 규정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모든 임원이 같은 의견으로 해고 처분한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나가보세요. 부당해고로 문제 삼을 겁니다. 노동청으로 바로 갈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차은경 변호사님 좋아하는 감정 그거 저랑 다를 거 없어요. 우아한 척하지 마세요. 법무법인에서 10년이나 일하신 분이 리걸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시나? 내심의 의사는 행위로 발현되어야만 법적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만에 하나 조금의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누구나 당신처럼 살진 않아. 정신 차리세요. 차은경 일이지 변호사님 일 아니잖아요. 이러다 변호사님이 다쳐요. 당신이 내 일로 만들어줬잖아. 내가 오피스 허즈번드라며. 아쉽네요. 변호사님하고 저도 10년 동안 봤는데 꼭 이러셔야 됐는지. 잘 아시겠지만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차은경 김자희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난 게 사고지. 그 사람들한테 평생 죄인으로 살아. 더 듣고 싶은 말 있어? 없으면 당장 나가. 선배, 인사평가 파일 최종 결제란에 사인 안 했던데? 최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 중이야. 평가는 만점 줬던데? 일은 잘하니까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내가 볼 때는 해고하지 않는 게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전 나분데 나 이 회사 파트너 변호사예요. 선배랑 같이 이혼팀 인사권자고. 근데 최사라는 사내규정 제25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사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 제26조 회사 임원의 명예를 외부적으로 실추시킨 자에 해당돼요. 진작에 해고됐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알아. 정당한 처분인지 검열이 필요했을 뿐이야. 웬일이에요, 진짜. 그거 봐, 100%했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얼굴에 철판 깔고 회사 나온 게 정말 대단하다. 차 변호사님이 보살이었어요. 저 같으면 바로 끝내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 김 과장 알지? 내일 봐요. 우리가 연락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전변 먼저 들어갈래? 잘 지냈어? TV에서 보고 어찌나 반갑든지.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내 앞에서 아빠 얘기 꺼내지도 마요. 아직도 어린애처럼 화가 나 있는 거니?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 차은경 변호사님하고 상담할 게 있어서 온 거야. 네가 한 짓 잊은 건 아니겠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네 회사에서도 다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아, 한유리 변호사 지인이세요? 네, 가까운 사이예요. 작은 엄마? 아, 한변 작은 엄마세요? 지 아빠가 이혼하고 나랑 살았으니까 작은 엄마 격이죠. 유리 쟤는 저 싫어하지만. 네? 그나저나 변호사님은 최강 동안이시다. 10년은 된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그대로시지? 절 언제 보셨어요? 의뢰인이었던 사람을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당신은 가정 파탄범이야. 예전 의뢰인분이 안부 인사하러 왔을 것 같진 않고 저를 뭐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이사하다가 찾았어요. 몇 년을 뒤져도 안 나오더니. 이걸 한유리 변호사 아버님이 자필로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멀쩡한 계약서가 있어도 입 싹 씻고 그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한유리 모녀가. 이건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고 뭐고 유리 엄마가 준다고 했었다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배째라예요. 유리 제가 지 엄마 조종하고 있겠지 뭐. 왜 굳이 절 찾아오신 거죠? TV도 같이 출연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예뻐하는 것 같은데 유리 제가 저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관심 없습니다만. 내 회사에 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불륜 남녀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기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시면 지금 이 회사에 불륜 남녀가 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불륜 남녀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줌마, 이거 아줌마 얘기잖아요. 이거 아줌마 왜 피해요? 왜 피하냐고요? 저기요, 여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지 아빠랑 같이 사는 사람을 존중하기는커녕 날 묻어버리겠다고 맨날 회사에 와서 깽판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잘렸어요. 나 연봉 5천 받던 여잔데 쟤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한순간에 내연녀 타이틀 달고 잘려서 백수됐었다고요. 유리 쟤는 지 아빠 밥줄도 같이 끊은 애예요. 그래서요. 의뢰인이었던 사람한테 태도가 왜 이래요? 계약이 끝났으니까요. 지 아빠가 날 사랑한 걸 마치 내가 다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못된 기집애요 저거. 저런 애는 법조인 되면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이런 대형 로펌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가보시죠. 상담료는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제안 하나 할게요. 한유리 당장 잘라버려요. 이런 큰 회사에서 제안 하나 내보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제가 왜요? 해고 안 하면 한유리가 한 거랑 똑같이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그 여자가 저희 아버지 내연녀라고 하던가요? 작은 엄마라고 하더라. 작은 엄마야? 이리 그걸 듣고도 설마 사건을 수임하신 거예요? 좀 더 검토해보고. 변호사님, 아무리 사건 수임이 중요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닌데? 제가 변호사님 이혼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한변, 너는 개업하지 마라. 뭐 수입만 하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넌 개업하면 굶어 죽어. 우리의 직장 상사가 되셨다고요? 제 사건 상대방이셨던 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왜 유리 모르게 보자고 하신 거예요? 김희라 씨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나한테 3억이나 뜯어가 놓고
그게 부족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3억이라니요? 그 말도 안 되는 각서를 가지고 협박하던가요? 아니 법적 효력도 없는데 돈을 왜 주셨어요? 사인 증여 계약은 구체적인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거 유리가 얘기해줘서 알아요. 근데 법적 효력이 없으면 뭐해요? 우리 회사에 찾아간다고 계속 협박하는데. 그래도 돈은 주시지 말지 그러셨어요. 잘못은 그 여자가 했는데 3억을 왜 주셨어요? 판사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바람핀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건 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맞는 거죠? 이 가정은 이미 깨졌습니다. 만에 하나 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냥 이혼에 동의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혼하면 우리 딸은 어떡해요? 여보, 유리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내가 잘할게. 쟁점 파악이 안 되십니까? 억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피고 명의로는 재산이 없죠.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재산 분할이 안 되니까 이혼도 하고 재산도 나눠 가지시고 서로 윈윈하는 합의를 하자는 말입니다. 판사님, 무슨 법이 이래요? 바람 피고 처자식을 버려도 재산 분할 받으려면 이혼이나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집 나간 사람 이혼 못 해주겠다 버틴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본인 인생을 사세요. 잘못은 그 여자가 했다. 그 말을 변호사님 입으로 들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땐 그걸 몰라서 변론을 하셨을까요? 그게 변호사의 일입니다. 저는 제 일을 했고요.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바보 같고 한심하다는 눈으로 보시네요. 그때처럼. 세상이 다 변호사님처럼 강한 사람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본인 일 되니까 어떠세요? 딸 생각하면 이혼이 쉽던가요? 그때 우리 유리 겨우 고3이었어요. 인과응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 아니었으면 이혼을 안 하셨을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랬을 수도 있죠. 상대가 잘못해서 법정에 섰는데 최소한 내가 그런 수치심은 느끼지 않아도 됐겠죠. 우리 이제 24시간 원 없이 붙어 있게 생겼네. 자기 승진 계속 기다렸는데 속상해서 어떡해? 괜찮아. 자기랑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잖아. 이것도 내가 꿈꿔온 것 중에 하나예요. 저녁엔 자기가 제이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했고 낮엔 내가 사무실 복귀해야 했고 우리 누가 볼까 봐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 해봤잖아. 참 제이 만났는데 은경이가 제이한테 아빠랑 사라이 뭐 그런 사이 아니라고 했대. 그러니까 자기도 비밀 지켜. 나 못 믿겠는데? 차은경이라면 제이한테 아빠 완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을걸? 그건 절대 아니야. 자기는 부모가 아니라서 몰라.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제이랑 만나서 뭐 했어요? 제이 방 꾸민 거 보여줬어. 난 언제 데려갈 거예요? 변호사가 거기 가는 건 조심하라고 했잖아. 거긴 절대 오면 안 돼. 먹자. 자, 여러분. 제이 어머니께서 간식을 보내셨네요. 자, 수업 시작 시간 5분 늦춰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요. 맛있겠다.
혹시 저희 엄마 왔다 갔어요? 아니, 배달로 왔어. 가서 보고. 이것도 말로 해줘야 하나? 직접 좀 오라니까. 이게 뭐야? 내 화장대. 화장실에서 화장하는 게 여자들 제일 불편하거든. 예, 사장님 어디다 들여놓을까요? 저쪽 작은 방에 넣어주시면. 잠깐만. 기사님 죄송한데 저 이거 환불하겠습니다. 곧 가사 조사 시작하는 거 뻔히 알면서 법원에서 양육 환경 조사 와서 여기 여자 물건 있으면 내가 불리해질 거란 것도 자기 잘 알잖아. 왜 이래? 화장대라는 게 말이 화장대지 그냥 거울이랑 서랍이에요. 꼭 여자 물건도 아니라고요. 너하고까지 또 이렇게 쳇바퀴 도는 대화를 해야 되니 지친다. 당신이 확실히 못 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혼 판결 받고 나면 나 여기서 사는 거 맞는 거야? 여기서 셋이? 생각해 본 적 없구나. 사라야, 우린 연인이지만 난 결혼을 다시 할 생각을 한 적은 없어. 자기가 헷갈렸다면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얘긴 해야겠다. 항상 이혼하고 나랑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상경한테 벗어나서 나랑 합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결혼을 한 번 실패했는데 내가 또 결혼하고 싶겠어? 그럼 나는? 나 결혼 안 해봤는데? 이제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싶은 게 그게 과한 욕심이에요? 일단 앞으로 우리 주말엔 안 보는 게 좋겠어. 왜요? 왜긴 내가 양육권 가져오기 전까진 주말에 제이 면접 껴서 패하니까. 나도 같이 아니 절대 안 돼. 그렇게까지 정숙하면서 말해요.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난 우리 사랑 지키고 싶어서 10년간 다니던 회사도 나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요? 괜찮냐고 다독여 주기는커녕 제이 나 도대체 당신한테 뭔데? 지금 제이랑 우선순위 경쟁이라도 하자는 거야? 하면 안 돼요? 나 왜 항상 두 번째인데? 언제까지 두 번째인데? 궁금하다니 분명히 말할게. 제이가 최우선이야. 앞으로 제이한테 조금이라도 더 상처 주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꼭 내가 제이를 다치게 한 것처럼 말하네요? 가해자라도 된다는 듯이? 당신이랑 내가 가해자 맞지?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 사랑을 어떻게... 이런 걸로 계속 싸워야 된다면은 그냥 우리 사이 여기까지만 하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만 좀 하자고. 지겨우니까 좀.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어? 주제 파악 좀 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인가요? 네. 3억 송금한 기록이랑 혹시 나중에 유리 건드리면 증거로 쓰려고 전화 녹취해 놓은 거예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녹취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래도 소송 한번 해봤다고 증거를 잡아놔야겠다 싶더라고요. 변호사님이라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땐 나한테 그렇게 윽박지르더니 이제는 날 도와주신다고 하고. 변호사님이 생각해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전혀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시듯 저는 저한테 사건을 맡겨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난 아직도 의뢰인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진 모르겠어요. 여하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봐요. 그럼 저 가볼게요. 저기 그 분노 시간이 지나니까
나아지시던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다 지난 일이고 잘 지내보자고. 아니 저 말고 남편분에 대한 분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내 새끼 아빠인데. 근데 변호사님은 나랑은 다를 거예요. 난 애 아빠가 죽었잖아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대상이 없으니까. 난 남편을 잃어도 되지만 유리는 아빠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애 아빠를 배신자로 삼는 순간 유리는 아빠를 영영 잃게 될까 봐 꾹꾹 눌렀어요. 엄마는 괜찮다.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아빠 자리는 지켜줘야 하잖아요. 김재희, 엄마 기다린 거야? 어? 방금까지 TV 보고 있었거든? 웬일로 일찍 들어왔네? 간식 받았지. 애들 완전 난리 났던데? 자기 엄마는 절대 안 사주는 고급 찐빵이라고. 그 비싼 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샀냐면서. 완전 대박이라고. 너네 엄마 돈 잘 벌어? 막 그러더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 너네 윤키즈 알지? 우리 엄마 거기 나오는 사람이야. 그랬어. 제이 엄마 TV 나온 거 말 안 하고 다녔잖아. 갑자기 자랑하고 싶어졌어? 그냥 애들을 먼저 물어보길래 대답한 거지. 그랬어? 엄마 오늘 잘했지? 나쁘지 않았어? 아이 그러지 말고 칭찬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잘했어. 근데 자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응? 다음엔 엄마가 직접 와. 엄마가 나 데리러 온 거 3학년 현장 체험 학습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으니까. 알겠어. 엄마가 시간 뺄 수 있게 더 노력할게. 이번 학기 학교 행사 스케줄표 엄마 방에 가져다 놨어? 나 잔다. 얼른 자. 다음부턴 케첩 대신 치즈만 좀 넣으면 되겠어. 아빠는 항상 치즈 넣어서 해줬거든. 이제 아빠 거랑 똑같지? 아빠가 오믈렛은 호텔 셰프보다 맛있게 만들잖아. 그치? 얼른 먹어. 요 주스도 마시고. 응? 또 왜 오셨죠? 한유리, 아직도 이 회사에 다니는 것 같던데 내 말이 우스워요? 아, 네. 좀 우습더라고요. 그쪽 일만 해도 언론이 시끄럽던데 한유리 일까지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어줘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잃을 거 없는 년이야. 내가 지금 딱 그렇고. 이럴 게 왜 없으세요? 있던데. 뭐예요? 3억. 유리 엄마한테 돈 뜯어내셨던데요? 말 잘했네. 3억. 그 집 시가가 지금 10억인데 나 3억밖에 못 받았어. 그걸로 서울 바닥에서 집이나 구할 수 있어요? 몰라. 나도 이제 이판사판 공사판이야. 아, 이판사판까지만 하시죠. 제가 공사판 만들어드리기 전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그 3억 한유리가 모르고 있더라고. 근데 한유리 성격 아시죠? 그거 법적으로 공갈이거든. 내가 한유리한테 그거 말하면 아마 한유리 변호사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넣어서 그 돈 다시 되찾을 거야. 그럼 그때가 진짜 이판사판 공사판이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한변, 내 방으로. 이 여자가 진짜. 응.
저 왜 부르신 거죠? 물어볼 게 있어서. 차은경 변호사님! 한편 로스쿨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당 이득, 불법 원인 급여 공부한 거 기억나지? 네. 그건 왜요? 이분 어디서 또 사고라도 치셨나 봐요. 나한테 소송을 맡기고 싶은 모양인데 바빠서 한변이 맡아주면 어떨까 싶네? 변호사님! 전 못합니다. 그래? 그럼 안 되겠네. 그럼 일단 이 여자부터 좀 치우자. 좀 꺼지실래? 똑같은 인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너네 다 고소해버릴 거야, 내가. 업무 방해, 퇴거 불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제가 먼저 고소 좀 넣어드려요? 나가요. 커피나 한잔 하자. 내가 너희 아버지 김이라 대리인이었더라. 변호사님이요? 내 이혼 겪으면서 사건이 다시 보이더라고. 나 오늘 채무 변제한 거다. 채무라니요. 변호사님, 이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만약 이혼 안 했으면 서류뿐인 결혼 생활 평생 끊어내지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그 여자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 대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무슨 말? 꺼지라는 말이요. 제발 우리 엄마 인생에서 꺼지길 간절히 바랬거든요. AS 괜찮았어? 한변도 이제 마음속에서 보내. 그 여자. 그날 엄마와 나는 아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센 바람으로부터 자식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안도한 엄마는 오랜만에 가장 후련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서야 아빠와 그의 내연녀를 완전히 떠나보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 엄마가 더 있었다. 애는 엄마를 기다리며 울다 잠들었어. 그렇게 시간은 13년이 흘렀고